네, 안녕하세요. 안재관 김홍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CoDL, Efficient CPU GPU Co-Execution for Deep Learning Inference on Mobile Device 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이번 2022년 모비시스 학회에清華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AI 연구진들이 함께 투고한 내용인데요. 저자들은 CPU와 GPU 칩이 들어있는 모바일 장치에서 CPU와 GPU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그렇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딥러닝 인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소개합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본 논문이 나왔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현재까지의 문제점, 코디엘의 오버뷰, 코디엘의 디자인 아키텍처,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기술의 딥러닝 기술은 AR, VR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기술적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이런 장치에서 딥러닝 인퍼런스를 수행하려고 할 때 주로 간단한 경량화 모델만 채택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욜로 같은 무거운 딥러닝 모델을 AR, VR 같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더 긴 지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AR, VR 애플리케이션에서 딥러닝 모델 응답 속도를 늘리려면 딥러닝 인퍼런스 속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이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CPU, GPU를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본질적으로 CPU와 GPU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 대 CPU, GPU에서 딥러닝 인퍼런스 성능이 비슷한 것이고,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이 둘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PU와 CPU가 동시에 사용될 시 공동 실행을 위해 둘 사이의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자들은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모바일 인퍼런스의 설계 대부분이 CPU, GPU가 동일한 메모리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둘 사이의 데이터 공유가 복사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현재 CPU와 GPU 공동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 효율성이 저해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2019년 유로시스 발표된 CPU, GPU 공동 작업 시스템인 미우 레이어 레이턴지 성능에 대한 표입니다. 2019년 발표에 따르면 공동 작업 시스템 성능은 다음과 같은 YOLO, GuseNet, VGNet 딥러닝 인퍼런스 기준 CPU, GPU가 각각 사용했을 때보다 2배 느리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속도 저하가 코디엘 논문의 저자들의 연구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본 논문은 여러 프로세서, 즉 CPU와 GPU를 공동 작업 방식으로 사용할 때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적 문제, 챌린지스를 언급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기술적 문제로 저자들은 통합된 데이터, 유니파이드 데이터 유형이 CPU, GPU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공동 작업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오픈CL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욜로 모델에 대한 딥러닝 인퍼런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오픈CL에서 제공하는 버퍼 데이터 혹은 캐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CPU와 GPU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U상에서는 이러한 버퍼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는 것보다 GPU 인퍼런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 유형이 훨씬 효율적인데, 달리 말해 GPU상에서 이런 통합 데이터 유형을 즉 CPU와 동시에 인퍼런스 할 경우 이미지 데이터 유형만 인퍼런스 할 때보다 큰 성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레이턴시 성능 손실이 최대 3.5배까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CPU, GPU 간의 공동 작업 시스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성능보다 크게 저하된다는 겁니다. 실제 비슷한 예를 들어주면 최적화되지 않는 GPU Distributed Parallel 학습을 하는 방식이 싱글 GPU 학습보다 느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 문제는 CPU, GPU를 공동 작업에 사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CPU, GPU 사이에 인퍼런스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 두 종류의 프로세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 공유는 실제로 무료가 아니며 공유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요. 데이터 공유 오버헤드는 보여지는 그림처럼 딥러닝 컴퓨테이션 전후에 발생합니다. 이 오버헤드는 네 가지 종류로 추릴 수 있는데요. 원래 입력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형으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 오버헤드,
그리고 실제 딥러닝 컴퓨테이션에서 수행하려면 입력 데이터를 CPU 메모리 공간에 매핑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 매핑 오버헤드 그리고 CPU, GPU가 유사하지만 성능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으므로 싱크로, 즉 동기화가 조금 필요한데 이때 발생하는 동기화 오버헤드 그리고 CPU 메모리 공간에서 다시 아웃풋을 뱉어낼 때 발생하는 데이터 언매핑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설명드린 데이터 공유 오버헤드가 모바일 장치의 인퍼런스 지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베이스라인 50% 이상의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기술적 문제는 여러 유형의 프로세스에 대한 공동 작업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매번 나오는 딥러닝 워크로드 파티셔닝의 문제입니다. 파티셔닝이란 각 유형의 프로세스에서 워크로드를 분배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데요. 가장 적절한 파티셔닝을 하려면 딥러닝 모델 각각의 레이어 혹은 모듈마다 인퍼런스 할 때의 레이턴시 시간을 평가하는 레이턴시 프리딕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작업 시스템의 대부분 지연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은 가장 단순한 플롯 베이스 리니어 모델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리니어 예측 모델이 대부분 부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부정확성은 딥러닝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non-linear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퍼런스 레이턴시는 딥러닝 모델의 각 레이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레이어 설계 자체가 non-linear하니 레이턴시도 마찬가지로 모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상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지연 시간 예측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엄청난 성능 손실에 이어지는 파티셔닝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본 논문과 같은 저자들은 방금 드린 더 정확하게 레이턴시 프리딕션을 예측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모비시스에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NN미터라는 논문이었고요. 하지만 작년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론은 800MB라는 많은 양의 메모리를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오픈CL과 같은 일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최대 500MB밖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제시된 NN미터라는 방법론은 모바일 장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자들은 이 솔루션을 CoDR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데요. 저자들은 이 세 가지 테크닉을 소개하는데 각 테크닉은 각각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CoDL에서 제안한 테크닉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형 데이터 타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다이멘션 파티셔닝을 제안합니다. 서버는 CPU와 GPU가 각각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휴대성, 소모 전략을 고려하여 CPU, GPU, DSP 간의 공동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헤테로지니어스한 프로세스 간에 공동 작업을 하려면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뮤 레이어에서는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CPU, GPU가 공동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성능 저하가 있었고 H 그리고 OC-wise 파티셔닝을 사용해서 해결하였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먼저 하이와이즈 파티션의 경우 인풋의 하이트를 일정 비율로 잘라 일부는 CPU에 일부는 GPU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인풋의 하이트가 큰 경우에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아웃풋 채널 와이즈의 경우에는 아웃풋 채널이 큰 경우 성능 개선을 효과가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다이멘션 파티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H-WISE는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가 작지만 프로세스 최적화 관점에서 OC-WISE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처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맞추어 H 그리고 OC-WISE를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해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오버헤드 관점에서 H-WISE 그리고 With-WISE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피처 맵의 레이어상 H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H-WISE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메모리에 대한 파티션을 개선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는 본 논문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두 번째 챌린지로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가 작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퍼레이션 체인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CPU와 GPU에 배정되는 데이터 체인의 시작점에서 분할되어 각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난 후 다시 합쳐지게 되므로 연산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서로의 메모리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체인에 배정되는 피처맵 연산수를 늘리면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를 낮추면서 프로세스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방법의 문제는 너무 길게 오퍼레이터의 개수를 늘리면 패딩을 계산하는 오버헤드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고 알 수 있듯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딩 연산에 대해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도코드와 같이 적절한 체인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세 번째 챌린지였던 latency prediction 프리딕터의 경량화와 정확도 간의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문제의 경우 non-linearity 그리고 co-currency aware latency prediction을 제안하여 선형적으로 예측하자고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GPU와 CPU의 latency의 경우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계단 형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이를 선형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는데요. 레이턴시 프리딕션을 가볍게 함으로써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를 컴퓨테이션 타임에 모두 합친 뒤 플랫폼 피처와 베이직 유닛 레이턴시를 곱한 결과와 일치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베이직 유닛 레이턴시를 바탕으로 선형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메소드를 적절한 오버롤 퍼포먼스를 평균적으로 뮤 레이어 라이크보다 3.43배 빨라졌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베이스라인인 메이스보다도 전반적으로 빨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각 메소드에 대한 성능 개선은 다음과 같이 하이퍼 다이멘션 파티셔닝을 통해서 약 20%가량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 오퍼레이션 체인을 통해서는 데이터 쉐어링 오버헤드를 55% 줄일 수 있었습니다. 레이턴시 프리딕션의 경우 500바이트라는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 경량화를 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진 프리딕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리소스 측면에서 보면 리소스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모 전략은 증가하지만 인프로스당 사용한 에너지는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단 메모리 사용량은 메이스보다 크다는 점이 CoreGL의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컨클루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CoreGL의 효과적인 CPU, GPU 공동 작업을 위한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여 성능 향상을 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모 전략이 증가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후속 연구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일 때 월크로드에 따른 다이나믹 파티션 기법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약간 성능 저하를 감소하고 소모 전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본 논문의 또 다른 한계점은 CPU, GPU 간의 비교만 하였는데 요즘 대부분의 CPU는 AI 가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메모리 구조 설명 시 표시되었던 DSP는 퀄컴의 헥사곤으로 인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전용 DSP입니다. 텐서플로우 블로그에 공개된 것처럼 CPU, GPU보다 훨씬 빠른 전용 DSP가 있는데 이 DSP도 동일하게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성능 향상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AI 가속기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논문 저자도 언급했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일 때 과도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작업량을 처리하는데 래그가 생기거나 메모리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월크로드에 따른 파티셔닝 연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